벤츄라 카운티 산불이 확산되면서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내각 구성을 위한 인수위원회 상임 고문으로 나선 트럼프 주니어는 충성심을 핵심 인사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한인 여성 정치인으로 연방 하원 의원 3선 고지에 오른 영킴 의원이 한인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13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여교사가 체포 기소됐습니다. 30대 한인 연방 이민당국 직원이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마운틴 산불은 오늘 기준 2765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2420명과 소방 헬기 14대, 소방차 378대가 동원됐지만 진화율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운틴 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대부분 연기 흡입으로 인한 부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32채의 건물이 전소됐고 88채가 크게 손상됐는데 피해 건물은 대부분 주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운틴 파이어는 수요일 오전 9시쯤 말콤 캐년 로드와 브래들리 로드의 무어파크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소미스 지역 북쪽, 세티코이 컨트리 클럽, 118번 프리웨이 남쪽, 웨스트 카마리오 지역 등의 대피령이 발령돼 주민 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남가주 에디슨사는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의 공공안전 전력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23,600가구가 전력 차단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LA 카운티도 16,300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라 LA 카운티 62,800여 가구, 오렌지 카운티 7,400여 가구도 전력 차단이 예고됐습니다. 라크레스 센터와 몬트로스, 라케냐다 등 한인 밀집 지역도 전력 공급이 차단돼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수위원회 상임 고문으로 나선 트럼프 주니어는 충성심을 핵심 인사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를 수일 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핵심 참모들을 비롯해 1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한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고율 관세 등 무역 정책을 총괄합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냈는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졌으며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라이트하이저가 돌아오면 중국은 물론 미국과 교역하는 동맹들도 불안해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각 구성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인수위 상임 고문은 자신이 인사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going to be heavily involved on the transition. The people who don't think that they know better than the duly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ant to make sure that those people are in his cabinet.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JD 벤스를 발탁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각 구성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 2기 백악관에서 핵심 실세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 여정에서 모든 정책과 일일 운영을 총괄하면서 킹메이커로 불렸던 핵심 참모로 당선인의 확고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비서실장을 지명하면서 수지는 강하고 똑똑한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된 것은 그에게 걸맞는 영광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와일스가 당선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나 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전해진 바가 없지만 누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자기가 통제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와일스는 선거 기간에도 트럼프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일스의 트레이드마크는 미러 선글라스의 은빛 금발머리로 얼음 아가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선거 베테랑답게 이번 대선 트럼프 이기 정책, 캠페인 메시지, 예산, 조직, 유세 계획 등 사실상 선거운동 전체를 총괄해왔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와일스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공개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마쿠에서 핵심 실세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 여성 정치인으로 연방 하원 의원 3선 고지에 오른 영킴 의원이 한인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은 지난 3월 예비선거인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1위로 결선에 진출했고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조커 후보를 앞섰습니다. 김 의원은 한인들의 지지와 후원이 있어 중진으로 대접받는 3선 의원에 당선됐다며 한인 사회는 물론 한미 외교 현안 등에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당선을 위해서 많이 저를 위해서 투표해 주신 한인 유권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또 항상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3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미 관계의 증진 역할을 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39 선거구에서 처음 당선됐고 2022년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40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 이번에 또 한 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으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온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 체류자의 신분 합법화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오늘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텍사스 지방법원은 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추진해온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 대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민법 프로그램이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이 캠벨 바커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일명 패롤 인 플레이스라고 불린 해당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지 2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의붓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바커 판사는 7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 규칙은 법적 권한을 초과했으며 이는 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이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잘못 맞췄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새로운 법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현재 이 나라에서 어떤 신분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커 판사는 이 같은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을 조장하며 이로 인해 각 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의회가 마련한 시스템 안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체 이민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50만 명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5만 명의 비시민 자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제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13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여교사가 체포 기소됐습니다. LA 경찰국은 벨리 빌리지에 거주하는 43살 콜린조 마타리코를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인 마타리코가 교실에서 13살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이후 피해 학생이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타리코의 사진을 공개하고
미성년자와 음란 행위,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 제공 등으로 기소됐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마타리코는 현재 1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금 중입니다. 연방 이민당국 직원인 30대 한인이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에게 입국 심사를 도와주겠다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소속의 34세 김모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인 여행객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체포됐다고 퍼시픽 데일리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괌 경찰청의 보도자료와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괌 국제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가게 됐는데 2차 심사대에서 김 씨는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의 질문에 피해자는 돈을 원하는 것인지 되물었고 김 씨는 피해자가 괌에 머무르는 2달 동안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너에게 선택권은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추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이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씨는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2차례 피해자에게 더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방문객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5,100달러를 갈취했습니다. 김 씨는 3급 성범죄 혐의 3건, 직무상 위법 행위, 협박을 통한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퍼레이드에 갔다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팬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유저가 지난 1일 아프다는 이유로 병가를 냈고 대체자가 없어 문을 일찍 닫아야 했으나 그가 같은 날 다저스 월드시리즈 행사에서 목격됐다고 설명하며 병가 수당도 거부되었다고 적시됐습니다. 이 유저는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가 뉴욕 양키스의 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저에 따르면 매장 단골이 퍼레이드 행사에서 그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해당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유저는 월드시리즈 1차전을 보기 위해 일찍 퇴근했다가 직장을 잃은 사연과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반차를 냈다가 인사과에서 연락을 받았다. 퍼레이드는 주말에 열려야 한다는 공감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UN 무대에 섰습니다. 회원국 80여 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군 파병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5년마다 UN 무대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검증받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 2019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된 UPR에서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uring the last 5 years, the DPRK has made continued effort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그러나 193개 UN 회원국 중 86개 나라는 발언을 신청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지목하며 극단적인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ectify the negative effects of extreme militarization, which repressed the fundamental right, divert scarce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ward the development of illicit WMDs. 미국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비롯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등 2020년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Facilitate reunification of divided families, including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OWs. 이 밖에도 UN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중단, 인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옹호했습니다. We note with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effect from the systemic measure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vulnerable groups.
중국은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원론적 권고 의견만 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중국이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해결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300%에 육박했습니다.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방정부 부채. 재정의 주 수입원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China's real estate sector, which has been battered by huge debt, weak demand, and falling prices. Evergrande having declared bankruptcy and Country Gardens on the brink of default. 중국은 숨은 부채로 불리는 지방정부 빚 해결을 위해 우리 돈 약 2천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채무 한도를 1,163조 원가량 증액하고 5년 동안 775조에 달하는 지방정부 특별 채권도 발행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와 대응에 관심이 쏠렸지만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미가 싸우면 양쪽 모두 다친다고 했듯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부터 대결 구도로 가지 않겠다는 신중함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 감소의 충격은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5% 목표 달성을 두고도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합니다. 관세 부과 리스크까지 남아있어 중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롯데 상사 미주법인이 오는 11월 10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나섰습니다. 롯데 상사 미주법인은 주말인 오는 9일 토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그로브몰에서 빼빼로 팝업 행사를 열어 소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빼빼로 팝업 행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맛의 빼빼로를 만나볼 수 있고 게임을 통해 제품 선물도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상사 미주법인은 11월 11일 빼빼로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를 미주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 상사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에서도 빼빼로데이를 홍보하기 위해 시티센터와 코리아타운 플라자 쇼핑몰 등 전광판에 광고를 이어가고 각 마켓에서도 빼빼로데이 맞이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동부지역 코스트코에서 빼빼로 어소트 제품이 판매 중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연말부터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신작 게임 피닉스 링크를 북미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신작 게임 피닉스 링크는 아리스토 게이밍의 세계적인 히트 게임인 드래곤 링크의 차세대 버전으로 플레이어가 좋아하는 인기 게임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새로운 테마, 기능,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는 서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명소로 최상급 카지노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새롭게 출시된 피닉스 링크는 야마바의 게임 플로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홀 총괄 매니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하면서 한국군도 현무2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쏜살같이 달려와 자리를 잡습니다. 차에 실린 발사관이 수직으로 기립하자 곧바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3, 2, 1, 발사! 화염을 내뿜으며 지상에서 목표를 향해 날아간 미사일은 우리 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입니다. 현무2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 군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수백 기가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섬에서 쏘아 올려 남쪽 해상의 가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한 현무2는 약 200km를 날아갔습니다. 발사 방향을 북쪽으로 돌리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KN-25의 도발 원점 황해북도 사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무2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 탄두 종류에 따라 A, B, C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B형을 골라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 중에서
특히 발사대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와 인원,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지역 제압용 미사일 현무-2B를 선택했다고 KBS에 설명했습니다. 군은 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천궁-2와 패트리엇을 활용한 요격 실사격 훈련도 실시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